지금부터는 이제 스포넥 엔터테인먼트 최정환 부사장님과 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의 홍원기 센터장님께서 앞에 발제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최정환 부사장님의 토론 말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제가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의 발표 내용 너무 저도 많이 공부 많이 됐습니다. 네. 자, 혹시 뭐 들리시는데 혹시 불편하진 않으세요? 아, 네, 예. 괜찮습니다. 네, 예. 네, 뭐 사실 메타버스에 관해서는 정말 뭐, 이제 아까 저기 전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기도 하고 또 나름의 어떤 여러 의미나 아니면 정의 이렇게 내리고 있기는 하신 것 같아요. 정말 뭐 저희 집에 가도 메타버스라는 뭐 저희 형님이나 이런 분들도 그런 말씀도 하시는 거 보면 뭐 정말 이제 그 저희 뭐 물론 한국의 좀 상황이 특별한 것 같긴 합니다만 해외를 보면 사실 일본이나 저희 지인들한테 중국이나 이렇게 여쭤보면 아직은 한국처럼 이렇게 메타버스에 대한 그 서비스 개념에 대해서 아직은 그렇게 많은 이 이슈나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한국과 지금 미국이나 이런 아무래도 IT에 있어서의 좀 이렇게 앞서서 여러 생각들을 하고 있는 쪽 한국도 그렇게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중국이 왜 그럴까 싶은 생각도 있긴 하지만 뭐 어쨌든 정말 다양한 계층의 사람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라면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을 많이 안 해볼 수가 없어서 지금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뭐 교수님하고 대표님 말씀 주셨듯이 사실 현실하고의 연결성 부분이지 않을까.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뭐 가상현실이다, 정강현실이다, 아니면 이제 뭐 디지털 컨텐츠의 게임이다, 이제 이런 컨텐츠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과는 좀 따로 준비되어지는 어떤 그런 서비스 형태였었다면 이제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세계하고 연결을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의 내용들이 주어지는 게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어떠한 뭐 저희는 또 이 업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 지금 이 오늘의 포럼에 여러 분들이 듣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이 업에 계시는 분들일 거라서 뭐 일반인들은 아마 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업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러한 서비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기술 개발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잘 조합을 해서 어떤 사업에 어떤 아이템들을 아니면 사업 모델들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뭐 저희도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드는 게 이제 결국은 현실과 연결성에 어떤 서비스를 해줄 수 있을까라는 걸 좀 생각해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표현의 방법. 이제 과거에는 어떤 컨텐츠에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뭐 아바타, 캐릭터 이러한 캐릭터가 그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주어져 있는 게임에서 해야 되는 어떤 목적이 주어진 액션들, 뭐 그러한 행동들, 늘 이제 한정되어진 범위 내에서 행동을 했다면 이제는 굉장히 그 자연스러운 표정이라든가 모션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반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의 개발 그리고 뭐 요즘 이제 메타휴먼이라는 이게 이제 고객 연관지어서 많이 이제 현실성하고 또 이제 연결해서 현실과 똑같은 어떤 표현에 가능한 아니면 이 캐릭터 자체도 현실의 인간과 똑같은 형태의 퀄리티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방법도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떤 그런 연유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전 대표님 말씀 주셨던 부분이 이제 커머스 부분일 것 같아요. 커머스 부분도 사실은 현실하고의 연결성 부분에서 결국은 사람들이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가상의 별도의 공간에서의 커머스가 아무리 발달되어져도 커머스가 발달되어진다면 경제 개념이 경제 개념이 아무리 커지고 한다 하더라도 현실하고 갖고 올 수가 없으면 사실은 그건 이제 또 별개의 세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게임에서는 아이템을 하나를 아주 소중한 귀중한 그렇게 얻어지는 것들이 중요하고 또 그게 현실에서의 가치도 갖고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현실에서의 그 가치하고는 별개 세계에서의 가치로 인정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끼리만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의 메타버스에서는 현실의 경제 개념과 가상 메타버스에서의 경제 개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동일시되어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아이템들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하고 소비자였던 유저가 직접 그 메타버스 세계에서 생산자가 되어져서 수익을 가질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진짜 부동산이 이루어지거나 뭐 NFT에 의해서 작품 만들어진 게 가치가 만들어지거나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현실의 경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져올 수 있는 커머스의 영향을 갖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그렇게 저는 좀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에 앞서 제가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그 전 대표님이 아까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아이템을 뭐 구찌를 예를 들으셨잖아요. 구찌 현 시대에 있는 브랜드를 가상 메타버스 세계 내에서 그 브랜드를 그대로 라이센스를 하는 방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들어지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역으로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만들어진 창작의 활동이라는 게 굉장히 메타버스에서의 중요한 요소이긴 하니까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사실 제가 구두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제가 구두방에서 구두를 만들 수도 없고 그런데 가상 공간 내에서는 만들 수 있는 툴들을 다 제공을 해주니까 제가 현실 공간에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지다 보니까 가상 공간에서 만들어진 메타버스 세계에서 만들어진 아주 좋은 아이템이나 좋은 사람들에게 저건 너무 멋있지 않아? 인기가 있어져서 아주 성공하는 모델이 된다면 그게 현실 세계의 어떤 그 브랜드로 만들어지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그러한 역량 가상 메타버스 세계에서의 만들어졌던 가치, 현실에 다시 올 수 있는 가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다른 예로 또 들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지 그런 내용은 어떨까 한번 좀 같이 얘기 나눠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저도 그 가치 사슬의 연결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경우들도 원래는 이제 디지털 아이템이나 디지털 신발로만 나왔던 아이템이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으면서 그거를 아예 정말로 생산하는 형태로까지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사랑받은 디지털 아이템을 정말로 현실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로 연결이 된다든가. 그다음에 부사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여기 가능할 거라 생각하는 게 우리가 여기 현실에서는 뭐 신발이라든가 이런 것들 디자인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 갖다 실제 공장이라든가 이런 제조 과정과의 연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 그 우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 속에서는 자신의 창작성이나 창의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가 재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는 컴포저가 있다면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펀딩을 해서 나중에 그걸 갖다가 만들어낸다든가 하는 형태로 실제 메타버스에서의 가치가 현실에서도 나타나고 현실에서의 가치를 역으로 메타버스로 가져갈 수 있다면 메타버스랑 현실 세계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그 가치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이코노미로 돌아가게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저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제의 크기라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한정되어 있는 어떤 제한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인구의 수라든가, 그리고 산업의 종류, 분류라든가 이런 게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크기도 어떻게 보면 뭐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한적인 범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메타버스의 저희 뭐 가상융합 경제라는 게 지금 이제 저희 포럼에 거긴 하지만 가상 세계에서의 이랬던 그 경제의 개념의 파이가 새로 생겨나는 거다 보니까
전 세계 경제에 일으킬 수 있는 시장의 규모가 더 커지게 되는, 물론 이제 뭐 두 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가 되어질 수 있을지 어떨지, 곱하기 1.5가 될지 더 아니면 좀 곱하기 3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하게 저희들의 이 경제 개념을, 경제 시장의 파이를, 규모를 굉장히 키워줄 수 있는 의미가 지금의 그 메타버스의 중요한 의미이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제 좋은, 저희 이 업에 계시는 분들이 좋은 아이템들, 사업 모델들을 좀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킬러 됐습니다. 아이템이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최근에도 이제 그런 형태들, NFT랑 연결되어 있는 디지털 컨텐츠들, 아이템들이 핫하게 떠오르는 영역이 뭐냐면 이제 신발 같은 것들이 왜 그 가장 떠오르고 있냐면 디자인을 갖다가 초고해상도로 만들어내면 실제 그걸 갖다 매니팩처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것들 갖다가 사용자들이 어떤 부가적인 가치로 바꾸는 활동을 실제 현실에서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얼마 전에 들어보셨겠지만 뭐 나이키 한정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제품의 한정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 재화 가치는 20만 원이었는데 그게 지금 뭐 7천만 원이고, 이런 한정판의 개념을 통해서 MZ세대가 그걸 통해 부를 쌓을 수 있고, 거기서 어떤 내가 노력을 조금 하고 뭐 시간을 정보를 갖다 싸움을 하면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개념이 어찌 보면 여기랑 너무나 잘 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진입할 때는 진입 장벽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나는 뭐 메타버스 모르는데, 나 제페토 뭐 로블록스 내 대상이 아닌데, 아까 그 김효영 교수님 발표해 주신 것처럼 나는 18살 이하가 아닌데 거기에 나는 주민이 아닌데,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 생긴 어떤 아이템, 그리고 그게 돈으로서 환산이 되고, 야, 이게 정말 100만 원짜리야? 뭐 이런 얘기가 된다면 이 현실 세계에서 경제 체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이템과 그 세계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내가 속할 수 있는 사회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거주자가 늘어나 있는 메타버스가 어찌 보면 가장 큰, 우리의 세계가 거기 합쳐지는 게 가장 큰 메타버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질문이 토론, 최정환 부사장님 토론 말씀 다 마치셨나요? 제가 계속 진행하는 건가요? 다 같이 이렇게. 아닙니다. 다음 토론자분이 있으셔가지고, 네. 예,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아마 전재용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예전에 많이 썼던 말 중에 하나인데, 이제 뭐, 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결국에는 일원화되고, 이제 그 경계가 사라진다라는 의미에서 프로슈머라는 얘기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프로듀서와 이제 컨슈머가 어떻게 보면은, 경계 없이 또 같이 공존하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의 또 기본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같이 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홍원기 센터장님의 또 토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어쨌든 교수님하고 전정 대표님 그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가상융합 경제 포럼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부분 AR/VR 기업분들께서 이제 많이 이제 참여를 해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메타버스라는 지금 이미 엄청나게 그 붐업이 되어 있는 하나의 그 키워드에서 AR/VR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 AR/VR 혹은 XR 기업들은 대부분 사실 B2C 영역보다는 B2B 영역을 사실 주로 사업 영역으로 이렇게 일단 영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이제 이번에 굉장히 붐업이 되면서 정말 다양한 컨셉들, 다양한 세계들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 컨셉으로서는 굉장히 정말 엄청나게 좋은 가능성들을 많이 이제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다만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그런 엄청난 붐업 중인,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들이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기업들이나 혹은 실제로 그 우리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뭐 플랫폼들이나 솔루션들은 그런 사용자들의 어떤 기대에 정말 부응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그런 것들도 좀 사실 고민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스타 기업들, 물론 이제 뭐 아기 유니콘 기업들도 있고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아주 좋은 기술이란 좋은 기업들이 정말 이 새로운 메타버스의 어떤 무대하에서는 뭐 게임 메이커라든지 아니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냥 뭐 이미 플랫폼은 다 깔려 있고 우리가 컨텐츠만 잘 만들어내는 플레이어만 되는 것보다는 뭔가 게임 메이커나 게임 체인저 이런 어떤 정말 스타 기업들이 좀 나오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이제 이 토론 같이 이제 하고 계신 이제 기업분, 어떻게 보면 애니펜은 AR을 이제 사실 이제 시작으로 이제 사업을 하셨고, 스코넥은 이제 VR 게임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제 XR과 지금 메타버스까지 계속 이제 연결하고 계시는데, 이런 정말 AR이나 VR 관점에서 이 메타버스를 바라보는 시각도 되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거를 어떤 기회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도 한번 좀 이야기를 같이 한번 토론을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도 이 웬만한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많긴 한데, 뭐 게더타운부터 시작해서 정말 전 게더타운 같은 것들 너무 이제 익숙하고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WASD로 이제 하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가지고 뭔가 이제 조작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익숙한데,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뭐 스페이셜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폰으로 하는 제페토나 이프랜드 같은 것들, 혹은 VR 기기로 하는 뭐 인게이지나 뭐 레크룸, 뭐 빅스크린, 뭐 호라이즌 얼마 전에 이제 출시한 워크룸 같은 것들도 정말 집에서도 많이 해보고 회사와 나와서도 이제 뭐 재택근무를 많이 하니까 요즘에 이런 것도 많이 시도를 해보고는 있는데, 이- 뭔가 조금 아쉬운 듯한 그러니까 이걸로 과연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조금씩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그런 것들도 같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제가 먼저 좀 여보세요? 예, 들리시죠? 예, VR 관점에서 이제 좀 사실 VR, AR 똑같을 수도 있는데 메타버스에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사실은 그 서비스를 하는 데는 뭐 저희가 이제 뭐 CPND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플랫폼이라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플랫폼을 누가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초기에는 굉장히 그 싸움이, 그 경쟁이 굉장히 이제 치열한데, 뭐 지금 이제 저희가 플랫폼이라고 뭐 메타버스가 아닌 과거에 여러 플랫폼들을 보면 초기에는 이제 하드웨어를 갖고 있는 쪽이 플랫폼을 많이 했었죠. 예. 뭐 게임 쪽이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게임의 플레이스테이션 이러면 소니 이외에 누가 플랫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닌텐도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OS로 넘어오게 되는, 소프트웨어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뭐 구글, 애플 뭐 이렇게 이제 플랫폼의 역할들을 이제 해오는 경향이 많았었는데, 이제 지금의 메타버스에서는 그 플랫폼을 누가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플랫폼도 그 인프라를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만 플랫폼이 될 수 있었던 게 지금까지의 하드웨어가 됐던 소프트웨어가 됐던 이제 그런 쪽일 텐데, 결국은 플랫폼은 생산자가 누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생산자라는 게 어떤 그 대부분이 기업 생산자가 많이 됐었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었던 서비스 중에 그 생산자가 기업이 아닌 개인이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유튜브가 굉장히 좋은 생산자 역할을 해오는 플랫폼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방송을 하는 플랫폼들 있지 않습니까? 라이브 방송을 하는 뭐 트위치가 됐던 뭐 유튜브가 됐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산자가 개인이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 플랫폼의 그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메타버스의 서비스에서 놓고 많은 예를 들어주셨던 제페토다, 뭐 로블록스다, 뭐 이런 이제 것들을 보면 생산자가 개인이 디지털 컨텐츠의 단순한 카메라 하나만 갖고 할 수 있는 생산은 아니지만, 이제 그래도 그 생산을 할 수 있는 툴들 를 이제 제공을 잘 되어지면 유저들이 직접 생산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하나의 이제 컨텐츠 자체가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게 지금의 이제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이게 얼마만큼의 이제 파워력을 가지게 될지, 그리고 그 하나하나 컨텐츠가 갖고 있는 플랫폼의 기능이라는 게 또 다른 플랫폼하고의 연결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거대 플랫폼이 하나 생겨서 거기에 작은 플랫폼들이 컨텐츠 단위로 만들어지는 플랫폼들이 흡수가 되어질지, 이런 건 아직은 좀 더 보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하나의 컨텐츠를
지금까지 컨텐츠를 개발해오던 기업이 플랫폼의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기 홍 센터장님 말씀하셨을 때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주신 게 있는 것 같아서 그 컨텐츠 컨텐츠 개발하시는 기업이든 개인이시든 구조를 잘 만들면 플랫폼의 기능을 충분히 가진 서비스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뭐 들었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한 8년 정도 AR, XR을 하다가 이제 메타버스로 넘어오는 상황이라서 그쪽 업계에 있는 회사의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AR, VR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도 많은 혜택을 받았던 회사 중에 하나예요. 뭐 저희가 뭐 관련된 상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매년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에 다 선정이 돼서 진행을 했었는데 요번에 메타버스가 갖고 있는 의미는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조금 더 큰 마중물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약간 거품인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 약간 거품적인 그 텀의 소비가 꼭 이 업계에 있는 분들이 그 아이템을 소비한다기보다는 뭔가 유동성 자금을 쏟아부을 어떤 곳,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전반적인 그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새로운 희망이 있다, 새로운 플랫폼이 있다라는 쪽으로 열망하고 있는 것들이 쏠려버리는 어느 정도의 거품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거품이 만들어낸 내년의 정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우리나라에 있는 유동성 자금의 집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AR, VR 붐 때보다는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AR, VR 기업들이 갖고 있었던 노하우는 사실 단편 하나하나 다 뛰어나게 발달은 돼 있는데 그걸 연결해서 아까 김효영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킬러 콘텐츠나 킬러 플랫폼으로 연결돼서 가기에는 아직은 약간 힘이 조금은 부족한 그런 상태였다면 지금의 메타버스 붐은 그 붐 자체가 어느 정도 사그라들고 그러겠지만 거기서 만들어낸 유동성의 힘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유저들의 그거에 대한 어떤 텀이라든가 기술에 대한 익숙함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산업체들의 어떤 역량을 묶어서 메타버스 상에서는 훨씬 더 꽃피울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자본이 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유입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분야에 있는 기업들이 사실 되게 조심해야 되는 시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타버스를 본인이 구성하는 데는 상당히 큰 예산이 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뭐 1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하나하나 우리가 만들어서 디팩토 스탠다드가 가겠다는 건 제가 보기엔 상당히 무리한 계획일 것 같고요. 어찌 보면 디팩토 스탠다드 메타버스가 나왔을 때 그 안에 AR, VR적으로 갖고 있었던 노하우를 어떻게 펼쳐서 하나의 메타버스 안에서 같이 공생하면서 수익을 내고 더 성장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도 상당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의 역량이 메타버스, 그러니까 AR이라든가 VR의 역량은 반드시 메타버스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메타버스적으로 해석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새로운 모델들을 선보이고 그 안에서 이제 BM이 돌아간다는 걸 보일 수 있기에는 딱 적절한 시기라고 보는 거죠. 저희가 좀 전에 제가 예제로 짧게 설계드렸었던 XR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그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그게 지금 시점에서는 훨씬 더 고급 기술로 모바일 상에서 실제 수익이 나는 BM 모델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쌓아놓은 노하우가 돈으로 변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실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상융합 경제에 속해져 있는 많은 기업들도 메타버스라는 거에서 나 메타버스 못하는데 나는 AR 기업인데 VR 기업인데가 아니라 이 메타버스 속에서 내가 갖고 있던 역량이 어느 부분으로서 더 성숙하고 또 도움이 될 거냐를 갖다 파악해 보면 충분히 AR, VR 기업들의 그 성장했던 그 예산이 버려진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 메타버스 예산에 이어져서 이제는 그 흩어져 있는 역량이 모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참여했었던 정부 전체 그 합동 모임에서도 많은 부처에서 오셔가지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왜냐하면 내년에 나오는 3조가 넘는 그 예산이 사실은 상당히 큰 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얘기 중에 중요한 것들은 아마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제 K 메타버스라고 부를 수 있는 거대한 성공적인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접목시켜 줄 거냐 하는 것들이 논의가 많이 됐었던 게 저는 오히려 그게 되게 희망적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AR, VR처럼 잘게 쪼개가지고 무수하게 많은 것들에 뿌리는 거는 이제 그 잔디를 키우는 데는 좋지만 아까 최 부사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커다란 거목을 키워서 이게 예전에는 뭐 미국에 있는 플랫폼만 전 세계를 강타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국에서 나와 메타버스에 우리나라가 유독 예민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우리나라만 예민하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가 빠른 게 아닐까. 기존에 다른 나라가 그런 것들에 빠르게 인식되어 왔었다면 한국이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훨씬 더 그런 것들을 빨리 읽고 훨씬 더 약간 조급함도 있지만 거기에 빨리 뛰어들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긍정적인 면도 보고 있거든요. K컬처가 지금 일국을 외는 것처럼. 그래서 요번 그 마중물로 만약에 한국에서 기획이나 그다음에 산업체의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면 어찌 보면 K 메타버스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덧붙여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뭐 거품이냐 아니냐, 그리고 이것이 예전에 우리 그러한 경험을 했잖아요. 그 3D 스테레오스코픽이라고 잘 아시는 3D 입체.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거품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해외 동향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좀 저희가 신뢰할 수 있냐 없는 부분이냐를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 보시면은 그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면은 3D 스테레오스코픽은 그렇게 전 세계에 소위 말해서 그 트렌드를 주도할 만한 그런 기술이자 트렌드 컨텐츠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만 이제 유독 그랬고, 이 VR, AR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들 그 우려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3D 스테레오스코픽의 어떤 전철을 받는 거 아니냐, 거품이 아니냐. 근데 전 세계적인 현상을 봤을 때는 절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가상현실, 증강현실이라는 것이 거품이 아니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지금 저는 메타버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전재용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다른 모습을 계속해서 변신하고 디벨롭하는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제가 봤을 땐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어지는 이 메타버스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어떤 다른 형태로 변하더라도 이 개념적인 거, 그 다음에 이 현상, 가상경제라는 이 융합경제라는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사업을 하는 측면에서 좀 보면은 인재 육성의 부분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점점 디지털화되고 많은 영역의 서비스라든가 어떤 역할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게 필연적이라고 바라본다면 거의 모든 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경험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IT 인력을 과연 어디서 수급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뭐 AR, VR 또는 메타버스라고 한정지었지만 메타버스가 만약에 광범위한 3D 형태의 인터넷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 메타버스를 위한 여러 가지 투자와 기업의 성장과 이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IT 관련된 인력들을 유입시키게 되고 지금 많은 그 젊은 층에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새로운 잡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프로그래밍이라든가 또는 이제 메타버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 지식들을 익히잖아요. 그게 결국은 한국 IT 기업이 성장하고 그다음에 튼튼하게 해지는 기반이 되지 않나. 뭐 우리가 꼭 그걸 그렇게 이름 붙이진 않았어도 메타버스라고 이름 붙였어도 그걸로 인해 성장된 파워가 결국 언젠가에는 뭐 정말 K-파워라는 이름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토론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지금 저희 청중분들 사이에서 질문이 하나 있어서 질문 공유해드리고 답변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VR과 웹 그리고 모바일 앱에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지금 발제해 주신 분들이나 아니면 토론자 분들께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면 네,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이 저기 어떤 거였죠? 제가 그러니까 VR가 네. 웹 그리고 모바일 앱에서 동시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뭐 제가 그냥 그러니까 최근에 그래도 여러 가지 해본 입장에서 이제 그냥 말씀드리면 어떻게 약간 후기 같은 거죠. 얼리 어답터의 후기 같은 건데 VR 기기 예를 들면 오큘러스 퀘스트 2 혹은 뭐 홀로렌즈 2 VR이 아니죠. 홀로렌즈는 혹은 뭐 바이브 기기나 혹은 크롬 웹브라우저와 그리고 일부 뭐 파이어 하여튼 그 웹브라우저랑 모바일 앱에서 동시에 가능한 앱이 이게 뭐 적절한 답변인지 모르겠지만 스페이셜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그 자기 아바타를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그 회의를 하거나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있는데요. 그거가 아마 이렇게 가능한 게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여러 가지 좀 서치를 해보면은 앱 그런 솔루션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거를 과연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조금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하드웨어 폼팩터를 많이 타는 얘기라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은 가장 그 세계에서 동시에 다 돌아가야 된다면 미니멈한 하드웨어 사양에 맞춰지는 거잖아요. 왜냐면 다 돌아야 된다라는 그 전제가 생겨버렸으니까 그럼 결국은 웹에 맞춰질 거고요. 웹 같은 경우에 이제 브라우저상에서 쓸 수 있는 램 메모리 양이 한정되어 있어요. 뭐 PC든 모바일이든 똑같이. 그래서 그거에 맞춰져 있는 양이라는 게 상당히 어떤 3D적인 퀄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게더타운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결국은 웹 기반으로 돌아갈 수 있는 메모리 한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차세대 그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것들은 그래픽 퀄리티라든가 뭐 아바타 퀄리티가 많이 요구되다 보니까 약간 좀 그 웹을 제외한 어떤 VR 기기에 들어가는 형태 또는 뭐 모바일이나 PC가 어우러져 있는 이런 형태가 더 일반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게 되네요.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알기로도 뭐 그래픽 퀄리티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인터랙션 방법에서도 이제 디바이스별로 다양한 또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굉장히 다를 수 있고 또 저작 툴도 다를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서비스, 콘텐츠 이런 것들이 나오기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려운 질문에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혹시 뭐 이렇게 마무리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부터 조금씩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분과위원장으로서 어쨌든 오늘 굉장히 좋은 토론과 또 발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사회를 해주신 우리 강지원 교수님 멀리 계신데 지금 흔쾌히 또 이렇게 사회를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번이 이제 1차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전의 방식대로 2차, 3차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12월 달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다 같이 모이는 컨퍼런스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좀 격려와 응원 그리고 참여를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제가 뭐 오늘 정말 이렇게 또 만나 뵙고 서로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도 나눌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또 공부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라고 오늘 뭐 좋은 말씀 해주신 내용에 이제 뭐 제 나름대로의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사실 뭐 저희가 VR AR을 하고 있으니까라기보다는 VR AR을 떠난 디지털 콘텐츠의 이제 그 새로운 어떤 서비스의 툴이 그리고 이제 플랫폼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외에 이 업을 하고 있는 VR AR 이외에 정말 여러 산업 쪽에서도 메타버스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지금 과기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가입돼 있는 기업
분들이 270, 거의 한 300개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많은 기업 기존에 하고 계시는 영위하고 계시는 산업 분야에 메타버스라는 서비스의 개념을 어떻게 도입을 시켜볼 수 있을까라는 것 많은 고민들 하고 계시는 상황이니까 여러 기업들끼리의 서로 갖고 있는 사업의 분야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게 이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어떤 그런 커뮤니티가 많이 좀 만들어지면 정말 좋은 서비스가 우리나라 한국의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좋은 찬스가 되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플랫폼이 이제 어떤 인프라를 많이 갖고 있어야만이 정말 강력한 플랫폼을 만드는 시대는 이제 떠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로 어떤 서비스 형태를 만들어내고 그게 생산자를 어떻게 우리가 잘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게 결국 생산자가 좋은 생산자가 나오면 소비자는 결국은 많이 따라붙게 되는 게 지금의 어떤 플랫폼의 큰 좋은 장점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업에 연결시킬지라는 어떤 정말 좋은 찬스로 생각을 되어집니다. 같은 협력할 수 있는 기업들끼리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희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네. 근데 제가 아마 저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그냥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저희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저희 엑셀 산업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저희가 이제 서울산업진흥원과 이제 캐티, K실과 같이 해서 이제 상암동에다가 이제 서울 이제 엑셀 실증센터 이런 것들을 좀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발표드렸을 때 간단하게 소개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것들이 이런 XR 기술이나 이런 제품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비자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수요 기관들을 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실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제가 이제 발표한 내용이긴 했지만 저희가 이제 VR 쇼핑몰이라는 어떤 시범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AR, VR 이런 신기술에 대해서 소비자들이나 사용자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연구들도 저희가 이제 정말 관심이 있는 영역 중에 하나라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혹은 뭐 같이 뭔가 좀 지원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 애니팬이 그 메타버스 어워드라는 정말 저희한테는 되게 두근거리는 이름인데 처음으로 저희가 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상을 받은 것도 되게 기쁘기도 했었는데 어찌 보면은 이 AR, VR 분야에 계신 분들을 대표해서 훨씬 더 열심히 뛰고, 그다음에 그 소부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분야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는 유저들한테 그냥 메타버스가 거품이었어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삶에 도움되는 기술이었어 라는, 또는 서비스였어 라는 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 메타버스 쪽으로 계속 개발을 하면서 이 서비스 포럼, 이 포럼에서 저희가 겪었던 일들, 그 다음에 다른 업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갖다 공유하면서 같이 서로 상생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메타버스 업계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가상 증강현실을 또 연구하고 제작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 저는 이제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요. 학생들한테 혹은 뭐 주변에서 가상현실, 증강현실은 돈이 안 되지 않냐, 이거 가지고 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오늘 포럼 주제와 같이 이제 경제라고 하는 이 말이 붙음으로써 이제 메타버스, 뭐 언어가 어떻든 간에 굉장히 좋은 현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이 분야가 가는 것 같아서 지금 뭐 이 분야를 공부하거나 관심 있는 학생들도 혹시라도 지금 뭐 생방송이나 아니면 추후에 영상을 보게 됐을 때 이 분야가 이렇게 좋은
미래 방향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될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전문가분들 그리고 기업 대표님들 좋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긴 시간 동안에 지금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 발표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2021 저희 B2C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포럼 분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